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4일 밤 8시 8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혼미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표결에서 약 23명이 당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탄핵 찬성에 찍든지 기권하든지 무효표를 만들었습니다. 23명 정도입니다. 23명. 108명 중에서 23명의 이탈. 23명은 아마도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그리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던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은 이 지도체제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같이 사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데 이렇게 하면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갑니다. 이런 시스템은 2022년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만든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몰아내기 쉽게 만든 제도를 이번에 써먹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판단이다. 대통령을 배출한다음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탄핵 가결 동료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는 물으면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할 겁니다. 당헌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아마도 내년 봄에 치러질 그럼 대통령 선거는 이런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거냐 헤어지지 않을까를 이걸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의 선택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윤석열 비호 세력으로 일단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비호가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군 지휘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계엄령 선포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편들 거냐? 그런데도 윤석열에 대한 의리나 충성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한 85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8명 중에 85명.
그럼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내는 대통령 후보가 내년으로 아마 일어날 것이 틀림없는 대통령 일종의 보궐선거인데, 그렇다고 임기가 자녀 임기를 채운 건 아니고 5년을 다 채우니까 보궐선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성격상 보궐선거인데, 그게 출마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딜레마가 노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계열이 뭐 85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공격을 견딜 수 있느냐. 내란 비호 세력이다라는 블랙리스트로 취급될 때 과연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미 썩은 새끼줄로 밝혀졌는데 그걸 잡고 계속 인수봉으로 오르려고 할 때 집단 추락사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이에 한동훈은 또 한동훈대로 뭐 분당해서 나가든지 딴 살림을 차리든지 할 때 아마 현재의 지지율로 말한다면 한동훈 쪽으로 더 말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또 분당 사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단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과 헤어질 거냐 같이 갈 거냐는 겁니다. 현재로는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손잡고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 깊게 진행되어 가지고 예컨대 구속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같이 가겠느냐? 그래도 과연 윤석열이 비호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자, 또 하나 제3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강력 지지 세력이 주로 부정선거 광신도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이들이 국민의힘을 돕는 척 하면서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핵심 세력이 되고 이들이 국민의힘을 아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당, 사교, 컬트 성격의 부정선거당, 그 사람들은 윤석열을 아마 교주처럼 모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이미지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선거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거의 3분의 2가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일종의 경상도 토호당입니다. 경상도에서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이 보장되는 경상도 토호당. 자, 그럼 경상도 토호당, 윤석열 내란 비호당, 부정선거당,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포기하더라도 당내의 헤게모니는 잡아서 공천권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 자리는 보존하겠다. 뭐 이 정도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 못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그건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자리만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한동훈 쫓아내기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글쎄요. 뜻대로 될까? 뜻대로 돼도 문제고 뜻대로 안 돼도 문제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해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정당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입니다. 정말 국민의 짐입니다.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만들 때부터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번에 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가지고 한동훈을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또 극단적 선택 시즌2죠.
그래도 한동훈의 역할이 있었으므로 국민의힘이 체면을 살린 것 아닙니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즉각 이것은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해서 국회로 달려갔고 계엄령 해제 표결에 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추경호식으로 했다면 지금쯤 국민의힘이 간판이라도 제대로 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살려낸 사람이 그래도 한동훈 대표이고, 그래도 국민적 인기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 쫓아냈다. 이준석을 쫓아내서 망하고 한동훈을 쫓아내서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산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제2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극은 제대로 망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불임 정당이고 기생 정당이고 영혼이 없는 그냥 패거리입니다. 이번에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추악하게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